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사랑 국경일 이야기를 강의를 하게 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국가 상징과 국경일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 상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의 상징을 지정을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뭐죠? 태극기. 두 번째는 애국가. 세 번째 무궁화. 네 번째 나라 문장. 다섯 번째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대한민국 국가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1교시에는 무궁화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궁화는 총 몇 종류나 있을까? 300여 종이나 있다 그래요. 우리 무궁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다양하게 이렇게 접도 붙이고 해가지고 300종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에서 식물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았던 거의 유일한 사례가 바로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언제 탄압받았을까? 일제강점기.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왜 탄압을 받았을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꽃을 탄압을 하냐 하면 이 무궁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궁화는 언제 피는 꽃이죠? 봄에?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여름, 7월 초여름에 펴서 한 100일 정도 해서 한여름에 피는 꽃이 바로 무궁화예요. 그런데 이 무궁화의 특징은 아침에 폈어. 그래서 학교 가다가 아침에 폈네? 저녁에는 다 오므라져서 떨어져. 꽃이 하루 만에 져버렸어. 어떡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면 어떻게 돼 있어? 또 옆에 있는 다른 꽃송이가 또 피었어. 이렇게 해서 피고 지고 하는 거를 총 100일 동안 한다. 이렇게 해서 무궁화, 폈다가 졌다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꽃이다라고 해서 무궁화라고 합니다. 나라가 아주 힘들 때 나라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화가 우리의 민족과 같다. 몽고 침략받았을 때 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겨냈죠. 또 임진왜란 때 아주 고통받다가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 발전했어. 또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닮았다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왔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거의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순신하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졌잖아. 다시 또 이 조선민족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씨앗까지도 그러니까 웬 죄냐. 씨앗까지도 불태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없애잖아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궁화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 누구지? 바로 남궁옥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남궁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외국어 교육 시킬 때 그 외국어 교육도 받으시고 이러셔서 고종 들어봤죠? 고종 임금님의 통역도 하셨고 그렇게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신 분이셔. 또 이분은 기자 생활도 하셨어요.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려움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일제의 만행을 알렸던 그런 분이셔.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고문을 너무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고향인 강원도 홍천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셨냐. 그냥 나는 이제 독립운동하다 다쳤으니까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셨어요?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시면서 무궁화를 학교 뒤에 이 무궁화하고 뽕나무하고 처음에 날 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뽕나무 사이사이에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그 무궁화 묘목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야. 근데 무궁화가 이제 꽃이 딱 피니까 무궁화잖아. 그래서 일본이 또 탄압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무궁화를 수를 놓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독립 자금으로도 쓰시고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누구다? 네,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꽃이 바로 우리의 무궁화예요. 여러분들 4월에 막 꽃 많이 휘날릴 때 무슨 꽃 축제를 해? 벚꽃 축제. 벚꽃 축제 많이 하죠. 그거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꽃이 무슨 꽃이다?
벚꽃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궁궐에다가 벚꽃을 확 다 심었어. 원래 궁궐에는 꽃을 안 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궁궐에다가 꽃을 다 심어놨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 여의도라는 곳에 윤중로에다가 다 옮겨 심었어. 그 옮겨 심은 나무가 지금 벚꽃이 엄청 예쁘게 돼서 벚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 축제는 언제 하냐? 사람들이 몰라. 7, 8월에 무궁화 축제를 홍천이라든지 광화문 앞에서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20년 되면 우리나라에 장관도 여기서 나올 거고, 그쵸? 뭔가 공무원도 나올 거고 과학자도 나올 거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무궁화 축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거든요. 그 세 분야가 뭐냐 하면 단심계라 그래서 꽃잎의 가운데에 이렇게 붉은색의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스타일을 단심계라고 해. 그리고 완전히 다 하얀 꽃이 있어. 그거는 또 배달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얼룩같이 져 있는 거는 아사달계. 그래서 총 무궁화는 3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무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하얘니까 무슨 계계? 배달계. 그렇죠. 배달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이름, 우리 옛 민족의 이름이 배달입니다. 자, 이제 아사달계,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아사달계. 네, 주로 학교에 가면 이렇게 많이 요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날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꽃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상징, 국가 상징 무궁화를 한번 알아봤고요.